1대1 대화 안 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붙잡아서 이러면서 또 약한 소리 시작하면 뭐 아니요. 이건 내 각오와 결심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실은 쿠셔너가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영수가 지금 여기서도 해명을 합니다. 영수의 뜻은 알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정숙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각오가 안 서서 1대1 데이트를 해서 괜히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각오가 없는데 이렇게 섣불리 이 관계를 진전시키는 거는, 저랑 또 데이트했다가 저에게 또 마음이 더 깊어지시면 제가 그 마음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각오와 결심이 달려있는, 정숙님이 저를 뭐 거의 1순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상처는 너무 애고 영호는 뭐 지금 저 뭐 가식덩어리, 이런 가식덩어리들 어차피 플러팅이나 하는 대단한 인간들, 그래서 결국 옵션이 저밖에 없으실 텐데, 저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하시긴 할 텐데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다른 데 나가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숙씨 계속 웃으면서 자기 표정 관리했었는데 여기서 웃지 못해. 내가 여기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냐면 상철과 영호를 보고 자기가 1순위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기는 쉽지 않지. 제가 어디 가서 정숙님 같은 사람을 만나요. 영수가 어쩌면 저게 진심일 거예요. 그래서 뭐 컨설팅 회사의 러시아에서 부장급으로 컨펌하고 그래서 대단하다. 나보다 대단하다. 만약 이분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면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저걸 영수가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막 청산유수 아니면 여기 입에 발린 소리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영수는 정숙에게 더 마음이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저게 이제 말이 굉장히 뭐 앞뒤 안 재고 이 사람 딱 마음만 보고 가는 사람 이거지만, 저것도 실은 영수 계산의 결과물 같아.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러시아 가서 사는 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커리어 내려놓고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실은 계산기를 좀 두드려는 결과가 아닌가. 뭐 진심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지. 근데 뭐 인생을 걸 생각은 하면서 뭐 커피값을 베팅할 생각은 안 했나 보죠. 아니면 영수가 어쩌면 너무 큰 분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이 영수는 지금 진짜 인생을 걸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을 수 있겠구나. 그래, 지금 영수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커피값, 밥값, 어쨌건 내 옷 빌려주기, 좀 내 옷을 빌려주는 뭐 이런 건 포기는 못 한단 말이지. 영수는 나는 솔로를 또 안 보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더 솔직하게 자기 내면을 또 보여주는 거고, 이거 영수는 이렇게 마음이 깊으니까 오히려 막 센 척도 하고, 나도 마음이 깊어서 하고 싶지만 나는 내 마음에 솔직하기 위해서 지금 참는 건데, 내 앞에서 뭐 나 까기나 하고 뒤에서 계산이나 시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 인생을 걸어야 돼 이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뭔 소리예요? 갑자기 뭐 인생을 걸어? 지금 커피값도 안 걸어놓고 커피값도 나보고 뒤에서 내라고 했는데 그걸 뭘 걸어? 지금 정숙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지. 뒤에서 팔짱 끼고 다른 말 했던, 수다 산맥이긴 했던 그 영수님이랑 혹시 다른 분? 정숙님 입장에서 황당한 건 사실이잖아. 지금 이 갭이 너무 크잖아. 이게 정숙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정숙님이 1인칭으로 봤을 때 영수라는 캐릭터는 되게 무서웠고 되게 막 그 초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뒤에서도 약간 그 이런 소극적인 상철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계산도 못하게 만들고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널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되나? 그 고민이 있었어. 내가 이 각오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니까 영수의 이런 태도가 정숙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지. 또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고민한다는 게 이게 너무 계산이 빠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커리어를 포기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되는 것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커피값도 낼 수는 없어. 그래서 내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라는 곳에 이제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영수는 자기가 창원에 있어도 어디든 자기소개 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어. 이직이 가능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러시아에 있지만 올 수 있다고도 말했어. 근데 뭘 그렇게 지역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정숙은 지금 저 커리어를 갖고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자산도 많은 저 상태가 좋은 거구나. 그걸 또 막상 그만두고 뭐 창원으로 와가지고 널 사랑하니까 네 곁에만 있겠어. 여기서 그냥 뭐 간간히 통역일 해가면서 그렇게 네 곁에 있을래. 그거는 싫다? 러시아에 있는 멋진 그게 좋은 거다? 그래서 창원에 와서 정숙 씨는 할 수도 있지만 영수는 그걸 안 바라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수의 영수님 같은 경우는 정리하잖아. 창원으로 오는 건 없어. 그래서 저는 지역에 구애받는 사람 아니었어. 정숙님은 근데 어디 가도 나는 생존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난 어디 가든 상관없다.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뭐 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 러시아 부산항에 러시아 선막 들어오면 통역을 하거나 중계를 해줄 수도. 확실히 아는 게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떤 사업 발굴팀이었나 그런 쪽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엔 잘 아는 것 같아. 뭐 통역이나 뭐 중계를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외부 조건보다 상대방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수는 그렇게 들은 거야. 부산항에 와서 이 영수가 내가 너랑 이렇게 만나려면 내 인생을 걸어야 돼. 근데 좀 나는 그건 힘들 것 같아. 근데 정숙이 아니에요. 영수 씨, 내가 인생 걸게요. 내가 부산항 가서 내가 통역도 할 수 있고 중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 걸게요. 라고 그렇게 물론 100% 듣진 않았는데 그렇게 조금 살짝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 영수가 이게 약간 내가 1순위가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그 맥락의 근거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영수 입장에서는 영수 1인칭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나 1대1 데이트 괜찮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1순위인지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영수가 인터뷰할 때 내가 1순위라는 생각을 했을 리가 없잖아. 영수 입장에서는 1인칭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실은 정숙님은 어디를 가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영수는 나는 인생을 걸 수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외부 조건보다 상대방의 의지가 더 중요. 그러니까 영수가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됐느냐? 이 말은 정숙 당신은 준비가 됐군. 그래서 지금 나보고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지금 나랑 잘해볼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퍼져간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준비가 됐냐는 거구나. 너는 지금 나랑 만나기 위해서 부산항에서 그런 식의 일을 할 정도로 계산이 됐구나. 그러니까 정숙은 지금 잠깐 이게 그 맥락이 왜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를 어필했을 뿐이거든. 근데 정숙 씨도 그걸 어필하느라 지금 이게 영수에게 어떻게 들릴지 계산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정숙 씨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는 거야. 영수는 감상이 아니라 이 대화에서 정숙의 의지를 들었어. 정숙의 의지를 들으면서 그 감상을 들은 거죠. 감상을 늘어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는 오히려 정숙의 각오를 들었고 이러면서 영수님은 알아보고 싶은 분이 몇 분 더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좀 그걸 돌리려고 해요. 수습하려고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는 거야. 지금 정수가 뭔가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영수가 지금 정숙에게 그 각오를 들었고 정숙에겐 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선택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 정숙의 마음을 얻고 싶었으면 이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 표정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냥 순서대로 간 거일 뿐인데 내가 정숙님에게는 아직 각오도 안 돼 있고 그냥 순서상 그냥 먼저 선택한 것 뿐이에요. 가나다 역순으로 그냥 선택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뭐 부산항에 와서 일할 정도로 벌써 그렇게 각오가 돼 있긴 하네요. 그래서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단순히 그저 순서에 따른 선택이었을 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옥순님도 상당히 크거든.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부산항에 와서 일할 생각까지 한다고? 근데 난 아직 옥순도 알아보고 영자도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순서에 따른 선택이라는 말에 이제 정숙은 기분이 내가 나빠야 될까 안도를 해야 될까 싶어서 정숙 씨 표정 관리는 이미 포기했죠. 그래서 내 아무것도 아닌 이 결정에 고독정식을 받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옥순 얘기를 먼저 해요. 하지만 커피는 네가 사. 마음 걸린 건 내가 마음에 걸렸고 마음에 걸렸다는 표현은 내가 할 테니까 커피는 네가 사. 네가 사다 줘. 알았지? 고독정식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 미안함도 드러내고 표정도 안 숨기면서 그렇게 표현은 했겠지만 가서 커피도 사주고 그렇게 그거는 쓰고 나는 가서 또 미안한 표현 할게요. 근데 이런 거에 옥순 씨는 또 좋아하더라고. 이런 표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이는 것만큼 그거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옥순 씨가 아직 어려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잘 못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또 어떤 면에서 잘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마음이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깊다고요? 깊은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칭찬까지는 그렇진 않고 그 순간에는. 그러면서 정숙 씨가 근데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마음 약간 옥순 씨를 향한 것 같은데 마음 가는 대로 제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가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했죠. 지금 정숙 씨 지금 이 1대3 데이트든 아까든 마음이 무겁나 봐. 저 음료에 입을 전혀 대질 않아. 이게 무슨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음료에 입을 전혀 대질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편하게 만나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쿨하게 저도 많이 고민해 볼게요. 다양하게 편하게 만나보고 저도 많이 고민해 볼게요는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고민해 볼게. 너한테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다려줘요.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따르리라. Follow your heart. 근데 지금 정숙은 그 길에 다 내려놓을 생각이 정숙과 달리. 이 말은 뭐야?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거를 어필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부산행에서 일을 하면서 창원으로 오겠다는 그 말을 듣고도 남자답게 나도 다 버릴 수 있어라는 못했다.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게 영수의 그게 이제 되게 창피했다. 내가 먼저 결정을 하고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영수의 말에 이 맥락을 생각해보면 그 대화랑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영호랑 상철님은 그냥 본인에게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뭐야? 나한테 맞출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플러팅하면서 정숙 맞춰주기 바빴지. 나는 남자답게 딱 중심 잡고 있으니까 어때? 벌써 정숙이 러시아 버리고 오겠다잖아 지금. 지금 봤어? 이게 형님이라 이거야. 이게 지금 그게 영수의 생각이었네요. 나도 이걸 지금 해석하면서 깨달았어. 이제서야 나도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맥락이 확실하게 퍼즐이 맞춰지긴 해요. 정숙님도 이렇게 영수 씨가 착각하는 데는 지분이 없진 않다. 그러면서 이제 해맑게 웃죠. 해맑은. 정숙님은 옵션 나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정숙과 옥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지금 자신감이 지금 완전 극도로 차올랐죠. 영수님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야가 넓어지는 또 그런 기회가 되겠죠. 우리 영수의 화난 표정을 뒤로 영수님이 여기서 이제 어떤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라는 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마주하는 그런 성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에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극적인 변화 아니야? 지금은 굉장히 계산을 하고 있지만 낯솔이라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 애절한 자기의 진심을 마주하고 그동안 몰랐던 어떤 감정과 사랑의 격동 속에서 그 한 차원 성장해가는 그런 주인공의 성장을 우리는 어쩌면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영수의 계산이 더 막판엔 더 극적으로 영수의 어떤 감정 표현에 더 극적으로 다가올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그거를 기대하자고요. 이번 낯솔의 기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 계산기 두드리는 젊은이들이요.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게 아닌가. 영수가 왜 계산적이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 퍼줘가면서 이 사람이 사달라는 밥도 사주고 이 사람이 뭐 가고 싶다고 하면은 뭐 내가 이 사람 뭐 데리러도 가고 여행 갔다가 오면은 뭐 여행 거기 공항으로 데리러도 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행 누구랑 갔어? 남자친구. 밥 왜 사달라고 그랬어? 남자친구가 펑크내서. 알고 보니까 어장이었어. 그렇게 상처를 몇 번 받다 보니까 인류애가 사라지고 사랑이고 뭐가 없다. 차라리 내가 사주고 이런 거 계산이나 하자. 그렇게 변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다시 과거에 순수했던 그런 기억. 그래 내가 그때 정말 사랑했었지.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영수가 뭐 처음부터 저렇게 계산기 두들렸겠어? 모든 이성에게 처음부터. 근데 이건 소설입니다. 어쨌건 상처를 받던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계산적이 되고 인류애가 사라졌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어떤 그 순수한 여인을 만나면서 뭐 소녀나 여인 뭐 아니면 그렇게 만나면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깨닫는 상처를 덮어놓고 이렇게 차갑게 굴었던 자신, 계산만 했던 그런 거에서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영수가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닐까? 자, 두 번째 이제 상철. 상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철이 오자마자 왜 하나도 안 드셨어요? 라고 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극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눈치도 있고 섬세한 사람이긴 해. 그러니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됐지만 이게 보면 뭔가 이렇게 정숙 씨를 걱정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숙을 뭐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건 아직 뭐 모르겠지만 아직 아닐 가능성도 있고. 왜 하나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님이 저만의 속도로 허허 하면서 넘어갔는데 보니까 끝까지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뭐 속이 안 좋았거나 기분이 안 좋았거나 뭐 아니면 음료를 잘못 시켰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하면서 상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죠. 지금 정숙님 멘탈이 유지되는 거는 그만큼 단단한 사람일까? 정숙님이 그러니까 연극적으로 좀 오버하는 부분은 있어.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조금 자기가 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면은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과하다고 난 느끼지 않아요. 정숙님의 과한 부분은 나는
밝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건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한 의도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스스로가 그런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동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상철은 뭐 내가 나올 줄 몰랐냐. 그러면서 정숙은 지금 이날 정말 노력해가지고 상철한테 내가 너 뽑았어.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이거를 진짜 온몸으로 표현했거든. 그 몸도 방향도 차에서도 거의 몸이 방향에 돌아가 있고 계속 바라보고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상처를 보면서 대답하고 계속해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저 오늘 누구 뽑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모를까봐 쐐기를 박아주는 거죠. 상철도 알지만 모른 척 해서 누군데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모른 척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눈치챘지. 그리고 이 지금까지 긴가민가 했어도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면 뭐 모를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혹시 저? 당연히 이제 맞죠. 상철은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정숙은 눈을 굉장히 잘 마주치고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상철이랑 1대1 데이트하다가 영호랑 데이트하면은 진짜 뚫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더 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랑 데이트하다가 영호랑 만나면 뭐 그 정도까지 느낌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상철은 또 약간 살짝 그 수줍어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자마자 상철 얘기했고 이게 만약 상철이 없었다면 정숙의 마음은 다시 영호로 돌아섰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호에 대한 마음이 식은 이유는 영호가 철벽을 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영호가 싫어서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영호에게 관심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호가 코인처럼 떨어졌단 말이지. 그렇다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지 않고 나에게 와줬네? 그렇다면 거기서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상철 괜찮은 사람이지. 그리고 여기서 상철과 서로 선택했다는 거는 어쨌건 1순위는 상철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 영호가 상당히 근접해서 올라올 수 있다. 언제든. 상철이 이날 이 정도 괜찮은 모습을 안 보였다면 뭐 역전됐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영수는 옥순 씨 칭찬을 할 때 그때 정숙님이 이따가 보겠지만 유심히 보고 있다가 좋아. 영수님 아까 얼마나 옥수님 걱정했다고요. 옥수님한테 길을 깔아드려. 꽃길 깔아드려. 자 이쪽 길입니다. 안내해드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그래서 영수는 옥순을 향해서 꽃길을 깔아드리죠. 정숙님이. 논외라기보다는 굉장히 퍼스트 클래스로 그냥 저쪽으로. 정숙은 내가 너를 뽑았는데 너도 나한테 왔네?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할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재밌게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정숙은 내가 어떤 헌신,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자격지심이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재밌게 잘 놀아줘야 되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줘야 되고 계속 웃어줘야 되고 사기로 했으면 사는 것처럼 뭐 밥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상철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상철 수줍어하는 모습들이 정숙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안전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자기소개이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철님의 평범하지는 않죠. 일단 외모가 비범하잖아. 평범하지 않죠. 솔직히 뭐 영수나 영호 다 어디 가서 꿀리는 외모는 아닌데 그 상철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외모지. 물론 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건 그렇지만 이미 그런 면에서 그리고 자기소개도 굉장히 온화하면서 차분하게 상대가 뭐 미술관을 가든 뭘 하든 나는 그 사람과 기꺼이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쓰는 것이 나에겐 또 좋은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상철의 자기소개는 평범했다기보다는 훌륭했지. 상철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조심스럽고 주저주저하고 뭔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타이밍 놓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정숙 씨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안전하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외면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정숙과 상철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 정숙 씨는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실은 상처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왔고 많은 걸 이룬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감정적으로는 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덮어놓은 부분. 그래서 상철도 겸손하고 정숙도 겸손하고 하지만 정숙은 타인에게는 또 높여주는 말을 하죠.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죠. 다 너무 특별해 라는 말은 아니야. 너의 자기소개는 특별했어. 그 말을 담았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자기소개도 특별했죠. 이번에 자기소개에 특별한 사람은 많았지. 여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럼 사람은 다 특별하지. 정숙을 다시 보게 하는 멘트들도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덕담을 하면서 그래서 내일부터는 따로 근처 좋잖아요.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하면서 말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분명히 둘이서 데이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텐데 오히려 이 내용은 영수와의 데이트보다 더 짧게 남은 것 같아. 뭐 길게 다뤄지지 않았어. 그래서 왜 나를? 정숙님에 비하면 난 평범한 것 같은데 이 말은 상철도 정숙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조음과 당황이 동시에 공존했다. 그 정숙에 비해서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상철도 정숙은 굉장히 특별한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구나. 약간 귀족과 평민의 만남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비유예요. 그런 느낌으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쨌건 그런 사람이 왔으니까 좋은데 근데 왜 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직진이나 마음의 정리는 아니지만 정숙 한 번 더 대화해볼 생각은 있다. 그렇게 이제 상철과의 데이트는 생각보다 뭐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정숙은 마음을 표현했고 상철 시야에 정숙이 확실하게 들어왔다 정도. 근데 지금 어쨌건 경쟁이 끝난 상태는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번 기수는 예측이 쉽지 않아. 다들 계산기를 또 엄청 두드리고 뭐 21기 남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계산이라는 바람이 불기 때문이잖아. 근데 다들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이 굉장히 휘몰아치죠. 예를 들어서 갈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때? 계산이고 뭐고 모르겠고 난 너한테 꽂혔으니까 간다. 이러면 갈대가 되지 않지. 하지만 계산기 두드리면 갈대가 안 될 수가 있나? 상대가 지금 뭐야 가능해 안 해? 가능하긴 한 거야? 가능한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괜찮아? 이 사람이랑 만나면 어떻지? 내가 좀 을로 낮춰야 되나?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정숙과 대화를 하기로 마음 먹은 상철. 근데 아마 상철도 뭐 다른 사람도 알아보긴 하겠지. 그래도 뭐 여기서 3인방으로 묶이기에는 그래도 아까운 사람이다. 분명히 장점도 많고 마음으로 만약 1대1 데이트를 했다면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건데 참 안타깝구나. 너무 형들 눈치를 본다. 실제로는 형들이 아니고 형의 눈치였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가버렸지. 그렇게 이제 상처 조금 억울한 상황이 됐지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호 씨는 이제 유세를 마치고 돌아오셨죠.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자기소개하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잖아요. 영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물어보고 싶을 말이지. 원래 나였는데 내가 배제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쟤는 내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법도 해. 그러면 저 말을 한 거는 실은 정숙님이 지레 영호를 거절한 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질문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영호는. 그래서 분명 나를 선택했었는데 근데 이제 정숙이 갑자기 너무 싫다 이건 아니고 정숙님은 영호가 싫어서 이렇게 떡락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영호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니 내가 먼저 돌아서야지.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거 두려워. 버려지는 거 두려워. 그러니까 정숙은 계속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는 거야. 인정받지 못하면 버려지니까. 누군가가 날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 영호는 실망이라면 실망할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분이 생겼다. 그래도 상철을 얘기합니다. 상철과의 데이트가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날 상철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백지에서부터 시작했어도 이 세 사람의 외모가 다 똑같았어도 그래도 이 대게 데이트 커피숍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나래도 상철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 야, 그래도 네가 좀 소심한 성격이긴 해도 그래도 뭔가 이 사회적인 말을 언급을 그래도 하긴 하는구나. 최소한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아는구나. 어떤 수호지심이 있구나. 수호지심 아닌가? 아무튼 그런 인간의 감정을 가졌구나. 그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처를 좀 눈에 들어오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음이 되게 높네요라니. 그래서 영호는 지금 뭐 뚫어져라 보고 있죠. 진짜 이 아까 상철이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차이가 클 것 같아. 상철은 아까 눈도 계속 못 맞추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 영호는 저게 약간 훈련의 결과인가? 원래 저런가? 근데 살짝 자기가 훈련에서 나온 결과 같기도 해요.
지금 뭐 귀가 빨개진 것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런 걸 보면은 영호 씨가 분명히 민망한데도 저걸 노력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형의 조건에서 영호 눈빛 사전 인터뷰 때부터 불편했어요. 영호 그 뚫어져라 보는 거를 그 어느 장면에서 그랬지? 나도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평범하진 않았어 분명히. 그게 어느 장면에서 내가 얘기했지? 같이 보다가 얘기했나? 그 여기 PD님 인터뷰 때 그랬나? 와 진짜 야, 사람이 저렇게 볼 수가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안색을 살피고 있나? 아 눈으로 진맥을 해주고 계시는 거야? 아 사전 인터뷰 때 내가 그 말을 했나? 그러면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치명적인 척 하려고 하는 거는 확실히 아니야. 왜냐면 남피디님한테도 그랬거든. 그래서 연하를 선호했고 근데 정숙은 연상이고 근거리 거주했는데 뭐 역대급 장거리고 뭐 하얀 피부 했는데 하얀 피부가 아닌가 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다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어긋나는 부분이 많지만 근데 이제 정숙도 나한테 엄청 철벽 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먼저 이 사람을 더 내 마음속에서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 아무 의미 없고 느낌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이제 정숙 씨는 감동인데 조금 마음이 풀리긴 했겠지. 근데 상철과 마음도 편하게 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이날 어떤 처신이나 이런 것도 상철이 그래도 정숙 을 좀 돕는 방향으로 갔는데 뭐 굳이 상철보다 영호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영호가 떠날까봐 영호가 먼저 나를 버릴까봐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마음속에서 나락을 보낸 거에 비해서는 아 그건 아니었구나. 그 오해는 풀렸고 그리고 영호의 어떤 확신의 이런 뭔가 적극적인 모습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상처를 넘어설 필요까지는 없겠지. 정숙 입장에서. 그래서 오직 본능에만 충실했던 선택이래. 그래서 상장을 다시 하게 될 판이라는데 정숙 씨가 왜 울었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일 아닌데 편집 트릭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뭔가에 그냥 뭐 감동해서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서 현숙님이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감동해서 운 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마음이 상하는 무슨가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상장을 다시 하게 될 판. 그래서 저는 마음먹으면 직진하려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직진해도 부담스럽진 않을지. 근데 이제 망설이고 그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라고 직진할 거면 해.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확실하게 이제 미션을 줬고 근데 약간 정숙 입장이 답답할 것 같기는 해. 상철도 굉장히 약간 소극적이고 영호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게 뭔가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고 진중하게 하고 그러는데 정작 행동은 잘 안 하거든 또 영호가. 그리고 영호가 정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음속에 이게 다른 기수는 보면 마음속에 한 명밖에 없는데 뭐 2명, 3명 이렇게 그냥 불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기수는 진짜 대부분 다 뭐 3명씩 있는 것 같아. 영호도 지금 마음속에 3명, 뭐 상철도 지금 정숙만 있는 거 아니고 하다못해 영수도 지금 한 명이 아니에요. 영수도 지금 정숙, 뭐 옥순 해가지고 지금 영수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단 말이야. 아무도 뭔가 딱 이 사람이다 어떤 느낌 보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상상도 못했고. 근데 뭐 이게 좋긴 하지만 상처를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다. 뭐 그거는 뭐 우리도 다 어느 정도 느낀 바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역전을 못할 바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다들 지금 굉장히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호님이 제일 반전이었어요. 그거는 영호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영호에 대한 마음 그 셔터를 내려버렸지. 그래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가 따라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미소를 보면서 따라 웃고 있다. 그래서 뭔가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이런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 말은 아직 정숙이라는 건 아닌 거지. 인연이 돼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이런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내가 정숙을 만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정숙 같은 편안함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이 말은 정숙은 아닐 수도 뭐 정숙일 수도 다들 겁나 두드리고 있어. 아직 몰라. 그래서는 생각을 얼핏 해보았습니다. 이거 인터뷰에서는 이런 감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또 아니고 심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을 얼핏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스쳐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 같다는 장난이에요. 뭔가 아직은 마음에 차진 않는 거지. 아직은 확신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딱 정숙이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다들 조금 시간이 필요해. 이번 기수 분들은 시간이 필요해. 지난 기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지난 기수는 거의 첫날 밤에 결정된 게 거의 대부분 끝까지 그냥 쭉 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한 서너 커플은 그렇게 갔어. 그 안에서 약간씩의 갈등도 있었지만 거의 그냥 쭉 갔지. 이번 기수는 굉장히 다들 결정을 미루고 있죠. 그게 결정 장애가 있어서 미루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정숙. 만약 내일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 영호와 상철. 에이, 내일 당장 선택해야 된다. 영호가 이게 도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영호는 어쨌건 지금 양면성을 가진 사람인 거는 같아요. 굉장히 수다스럽고 가볍지만 태도는 진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근데 그게 또 약간 아직 어리고 서툴다 보니까 그 배려가 헛발질이 가끔 있고. 근데 그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표정이 변화가 없고 상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듯해 보이고 실제로 반듯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맞는데 그런데 또 그 모든 걸 또 알고 있고 이렇게 어른스러운 또 그런 사람은 아닌. 영호 씨는 어쨌건 양면적이긴 하지. 근데 인간은 다 양면적이긴 하지.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까지 정숙의 인터뷰만 보면 당연히 상철 이럴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게 영호도 물론 상철에 비해서는 뭐 다시 뭐 상철을 역전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영호에 대해서 괜찮다고 느꼈어. 영호에 대해서 처음에 호감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런데 영호가 뭐 한의사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또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역할이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거부당하기 싫고 이러니까 떡락시킨 건 있지. 지레 떡락시켰죠. 그래서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은 영호. 그래서 내가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떡락시켰는데 다시 또 나를 선택해주니 상황이 애매해졌지. 이 사람이 당연히 나한테 안 올 줄 알고 그냥 내가 지레 접었는데 또 오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영호는 진지하게 표현했는데 상철은 안 했어요. 상철은 앞으로 데이트도 해보자 산책도 해보자 그랬는데 근데 그 표현의 방식의 차이 아닐까? 영호는 나는 이런 마음이요. 나는 뭐 기다릴 수 했던 거에 비해서 상철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부담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상철도? 근데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데이트 한 번 더 해보자 정도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영호는 자기 마음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영호는 앞으로 다른 사람도 알아볼 거거든? 지금 옥순도 알아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조금 더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표현한 거는 상철 쪽이 아닐까? 선택을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러면 상철 씨가 그래도 솔직하게 앞으로 한 번 더 데이트도 해봐요. 산책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영호는 앞으로 알아볼 사람도 많고 정숙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정숙에게 너무 확고한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걸 앞에서 어떻게 알아보죠? 누가 진심인지? 맞아.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워. 1인칭의 삶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우리는 이걸 3인칭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그 정숙님 앞에서의 영호와 옥순 앞에서의 영호를 쭉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람들은 못 보지. 우리가 1인칭으로는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자꾸 유추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서 이 사람의 속내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눈을 제일 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저 뚫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인정. 이거 1화 때 사전 인터뷰 때 나도 뭐 뚫리는 줄 알았어까지는 안 했어도 야 저렇게까지 사람을 저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저거는 정숙 씨가 살짝 말을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인정합니다. 영호 씨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저런 태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 영호 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더 보자, 더 지켜보자라는 측면이고 분석 불가를 선언할 뻔했던 하지만 극적으로 분석에 성공해냈던 그분이 이제 19 영철님인가요? 19 영철님. 정말 멋진 분이었죠. 영호님은 아직 아쉬운 게 없는 나이라. 지금 영호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건 사업이겠지. 사업을 갓 시작한 사람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어쨌건 지금 영호님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1순위는 일단은 사업일 거야. 그리고 영호가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왔지. 그건 맞아. 오케이. 이건 아까 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사업을 망칠까봐 하는 두려움은 있을 거라고. 그런 거는 이해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호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1순위는 물론 사랑도 거의 근접하겠지만 사업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망치면 내 자식 같은 사업이 망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을 수 있겠죠. 제 이번 책에도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짓말을 잘 수행해내는 사람, 자주 하는 의미의 잘한다가 아니라 잘 수행해내는 사람의 조건은 그 거짓말이 걸렸을 때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했을 때 잃을 게 많은 사람의 거짓말은 간파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뭔가 그런 분들 중에는 거짓말을 굉장히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잘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쁜 인간들이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해야만 잃지 않을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거짓말을 더 잘 수행하는 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있는 거지. 그치, 간절해야 되는 거지. 잃을 게 많은 사람,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게 많은 사람.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혼나는 것만으로 잃을 게 크다고 느껴서 거짓말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거기 안에는 개인차가 많아. 근데 같은 인간이 거짓말을 더 잘하게 되는 순간은 거짓말을 통해서 잃을 게 클 때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영호가 거짓말을 잘하고 있다, 거짓말 하고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만 어쨌건 영호는 지금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주의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게 영호 씨의 본 모습일지 아닐지 모르겠다는 거야. 본 모습일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요. 원래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순간순간 나오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어. 아, 서툴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태도가 워낙 엄격하게 스스로를 딱 규율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띄지. 그래서 뚫리는 줄 알았다고? 시선이 완전히 고정돼 있고 싱가포르 한번 가면은 이제 바로 원래 모습이 나타나죠. 이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영우님은. 그래서 아까 한약 팔면 저 샀을 거예요. 아, 어쩌면 직업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상철님이 갑자기 꿀잼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훅 갈 수도. 이 말은 상철이 꿀잼이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본인이 재밌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되지 뭐. 상철과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도 좋고 안전하다는 느낌은 좋지만 재밌진 않았구나. 그렇다면 영수님은 참 제작진 나빴다. 여기서 굳이 영수님을 물어봐가지고 왜 저런 에이. 근데 여기서도 제 선택지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직은에 포함되는 거는 이번 생과 다음 생 그리고 한 다다음 생 뭐 그 정도? 그 정도까지가 이제 아직은인 거죠. 영수 입장에서는 그 오해가 쌓였다고 해도 보이는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명 알아본다는 게 마냥 긍정적으로 들리지만은 않았던.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여러 명 알아본다고까지 했었죠. 편안하게 알아보겠어요. 막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는 정숙님이 약간 유도한 면도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 거기서 왜냐면 정숙님이 아까 봤잖아. 약간 그 인정 욕구 때문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나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뭐 당신 창원? 나는 부산 가서도 나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영수는 뭐야? 그렇게까지 마음의 준비가 됐었어? 이렇게 날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를 받아주지 못하다니 이게 남자로서 수치스럽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당신의 뜻은 알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좀 더 알아보고 그러면 일단 옥수는 정숙만큼 그렇게 뭐 일단 딱 봤을 때 대단하지는 않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고독정식 먹는 모습 보니까 좀 연민도 가고 그리고 지역도 가깝고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옥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다 준비가 된 거잖아 서로. 그러니까 일단 세팅된 사람들 먼저 조건 한번 좀 알아보고 일단 맞춤형 설계돼 있는 대로 방은 좁아도 풀옵션으로 먼저 알아볼게요. 이게 집 되게 좋네요. 근데 좀 풀옵션 뭐 잠깐 보고 올게요. 그래서 풀옵션 보고 여기가 조금 뭐 집은 좀 덜한데 덜한데 뭐 풀옵션이니까 뭐 좀 신경 쓸 것도 없고 좋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여기 사람 등급을 나눈 건 그런데 그러니까 비유한 거예요. 근데 여러 명 알아본다고 이제 말을 했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영수가 살짝 정숙에게 말린 꼴이지만 뭐
말렸다고 하긴 애매하지. 다음 주 예고에 옥순한테 우리는 뭐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정숙과의 비교인 것 같아요. 정숙이랑 시작을 하려면 정숙 씨가 부산항에 와가지고 뭐 그런 일도 찾고 그리고 다시 뭐 이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랑 연애하려면 옥수는 뭐 그냥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말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숙소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팀 정숙에 돌아왔고 여기 또 한 박스 싸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정숙 씨는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어필하려는 게 크죠? 어필하려는 게 꽤 있지. 전 재산 탕진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이게 현숙 입장에서 어땠겠어? 주인공 하더니 여기 와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사람들 또 관심의 중심에서 네가 관심의 중심에서 그 관심은 내 관심이었어야 해. 네가 받은 관심 내 관심이었어야 해. 그렇죠. 이제 정숙님이 샀어요. 이러면서 영철님은 아우 정숙님 괜찮아요? 뭐 당연히 걱정해줄 수 있지. 그래서 막 다크서클 턱 밑까지 내려왔는데 뭐 아니 근데 이 정도 대게 사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대게까지 싸우고 했으면은 저 정도 유세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라면 감사하게 받아주겠어. 그래 고마워 진짜 애썼다. 아유 참 어떡하니? 이러면서 대게 먹으면서 주섬주섬 대게를 먹고 남은 거는 라면에도 넣어 먹어보고 대게 라면을 먹으면서 그 기꺼이 나는 그 생색 2번 3번 내도 돼. 커피도 사왔어. 커피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그 고독정식 먹은 사람들 커피 챙겨준 거 지금 정숙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라도 챙겨다 주고 그래도 와가지고 회라도 먹으라고 회도 싸우고 물론 여기서 영철은 같이 먹자고 뭐 영자나 옥순도 이렇게 어쨌든 요리를 해줘서 챙겨주는 거지만 데이트 나가가지고 이렇게 챙겨준 거는 정숙 씨가 아무리 뭐 남들에게 인정받는 욕구가 큰 사람이라고 해도 어쨌건 행동했잖아. 아무리 인정 욕구 때문에 했어도 행동했잖아. 남을 위해서. 그러면 인정해줘야지. 아무리 인정 욕구가 뭐 세서 그랬다고 해도 뭐 어쨌건 남에게 도움되는 행동을 했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 그 기부나 봉사활동도 그래. 그 마음의 기본이 그게 뭐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래도 어쨌건 봉사했잖아. 기부했잖아. 뭐 그래도 그건 나는 어쨌건 그 사람의 행동이 좋다면 그건 좋은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사리면만 먹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현숙은 어때? 지금 중심에 쓴 것도 짜증나는데 저걸로 유세하면서 계속해서 남자들한테 플러팅하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 근데 저거는 지금 영철이 막 걱정해주는 말을 하니까 지금 정숙이 신나서 그렇지 옥순이 그랬어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영철에게만 막 사다 준 것도 아니고 남자들에게만 뿌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자들 고독정신 남은 여자들을 위해서는 커피를 사다 줬어. 그렇기 때문에 정숙이 지금 여출들 사이에서 그만큼 소외되지는 물론 나중에 몰라. 조직에 따라서는 은따가 될 수도 있어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지금 다른 여출들에게 또 존중받고 바로 이렇게 화합이 되는 게 지금 이 정숙의 좀 오바스러운 부분이 남녀를 구분하진 않거든. 저 거지예요. 이거는 나름의 정숙식 수동 공격일 수도 있어. 아니 하다 이렇게까지 털어먹냐? 이런 수동 공격. 아니면 교토식 화법이죠. 뭐. 그러니까 영철은 뭐 집에 갈 때 라면 좀 싸가라고. 괜찮네. 왜냐면 영식 씨가 뭐 정숙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는 거나 그리고 옥순 씨에게 다시 발언 기회 주는 거나 이런 거 나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영식 씨가 너무 깍쟁이고 그리고 너무 예민한 뭐 부분은 있다고는 느껴져요. 근데 그건 어쨌건 영식 씨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뭐 이제 1년 내에 사드릴 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봐봐. 옥순, 영자 신나서 손 흔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뭐 재밌게 보잖아요. 왜냐면 저기에서 돈 썼으니까. 저 정도 막 아우 나 완전 그지 됐어 이렇게 하면서 뭐 저 정도면 수동 공격까지도 아니지. 그냥 진짜 마음이 아프지. 솔직히 40만 원 밥값 썼는데 마음이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프지. 하지만 저 정도로 그냥 터는 거긴 하거든. 근데 영자랑 옥수는 받아주죠. 그때 여기서 그러니까 영자는 뭐 귀여워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옥순으로 가봅시다. 꼭 대구가 아니어도 만남이 가능하단. 그러니까 영호는 다시 이제 1대 3대 오늘의 4명으로만 보고. 그래서 저는 정숙님이랑 그 다음에 현숙님. 그런데 옥순도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숙이 남자 막내와 여자 막내인데 하나도 막내 같지 않음. 그쵸? 이제 뭔가 좀 존경해요라고. 먹으라면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영호가 먹거라 이런 드립치고. 3개 한꺼번에 먹거라. 그러니까 이제 옥순은 그런 부분을 지금 살짝 좀 패배 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정숙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술잔 비우라고 해갖고 비웠다고.
근데 정숙 씨가 살짝 돌려서 말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런가? 러시아가 그렇진 않겠지? 정숙님이 그런 거겠지? 그냥 기본적으로 좀 눈치를 많이 보고 남한테 좀 대놓고 거절 아니면 대놓고 싫다 이런 말을 일적으로는 할 텐데, 이 사람 인간관계, 일 바깥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잘 못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여기서는 뭐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무슨 누나냐고 영식이 그러고, 그러면서 영호가 너무 과거 일이지만 제일 잘 만났던 분은 누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 괜찮아요 이러면서 정숙을 뚫어지라 보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막엔 안 잡혔는데 지금도 솔직히 생각나. 이런 걸 보면 영호가 어리거든. 저게 영호가 어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그중에, 여기서 지금 영호가 바라는 목적은, 생각해보면 제가 자기소개 때 연상이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뭐 제가 실은 연상 만난 적도 있고요. 실은 다 좋은 분들이어서 괜찮아요. 뭐 이 정도로만 말해도 살짝 과한 느낌이 있거든. 근데 지금도 솔직히 생각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 그렇게 영어보다 이제 옥순 씨는 이제 연하죠. 근데 이제 누나 얘기를 하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정숙으로 굳힌 거야? 이렇게 되고 좀 서운하지. 그래서 만나면서 좋은 영향 줬던 분은 누나였어요.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도 생각난다고? 뭐 그렇게까지? 근데 영숙은 은근히 팩폭 날리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연상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근데 이제 그렇게 정해놓을 필요 없더라고요. 오늘 저를 다시 알았어요. 근데 영호가 지금 정숙으로 완전히 굳히진 않았거든? 근데 또 정숙 앞에서는 굉장히 정숙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이게 지금 그렇지 않거든, 지금 영호가. 그러니까 근데 영식은 저 정도 말했으면 정숙으로 고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걸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근데 여기서 정숙님한테 완전 직진은 아니고 직진이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와전이 된 부분이 있어. 이게 약간 자막 때문에 조금 그 이해가 살짝 꼬일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진짜 솔직하게 내 마음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정도로 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도 영식이 직진이네 라는 말에 맞아요, 저는 원래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말로 네 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자막에서 정숙님한테 완전 직진이네 라고 실은 이 영식님이 말하지 않았던 정숙님을 지금 자막으로 깔아버리면서 마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숙이다라고 공표한 것처럼 돼버렸거든. 근데 영호는 그 정숙이라고 공표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솔직하고 원래 직진하는 사람이 맞다라는 걸 좀 어필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나는 봐. 이거는 조금 오해가 쌓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영호가 난 저렇게까지 말하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근데 영식은 정숙님한테 직진이네를 의도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건 실제 말은 직진이네? 이거는 직진남이네? 난 직진남 맞아요. 약간 이런 정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근데 이거는 뒤로 좀 가서 봐야지 알 것 같아. 영호가 진짜 정숙에게 직진할 마음으로 여기서 공표했나? 난 그렇진 않다고 봐요. 직진하는 멋진 사람이네. 그러니까 영호가 네, 난 직진하는 멋진 사람이죠. 약간 이 정도로 그냥 술자리 그 막내의 허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그러고 영식은 뭐야 정숙하고 뭐 둘이 좀 뭐 있나 보네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내가 빌려줬던 파카에 그녀의 묻은 그녀의 향기는 그렇게 저렇게 떠나는구나. 그렇게 이제 정숙님을 처음에 이제 1순위로 뽑긴 했었으니까 살짝 뭐 쓴웃음이겠지. 근데 뭐 영숙님 훌륭하죠. 그러면서 이제 옥수는 여기서 5박 6일 영표 있어요? 나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졌어. 또 여기서 이제 영수를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옥순과 영자를 기준으로는 따로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옥수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또 그렇게 또 위로를 하는 것 같으니까 옥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 되게 자괴감에 빠졌잖아. 약간 절망 상태잖아. 밖에서는 그래도 옥수님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고독 정식 한번 먹으니까 지금 정신이 번쩍 든단 말이야. 자기소개 내가 잘못했나 이러면서. 근데 어쨌건 지금 그런 사람 옥순에게 신경이 쓰이고 있던 건 영수지. 왜냐면 영수가 옥순에게 신경 쓰이는 이유는 왠지 그 사람 끌려요. 내 느낌이 왠지 그 사람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끌려요. 너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영수의 성격상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해볼 만한 상대, 조건적으로 나쁘지 않고, 돈도 잘 버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고,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창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 자기 사업 하니까 뭐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았나. 일단 지역과 경제적인라는 측면, 그리고 뭐 성격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지.
그런 계산 측면에서 지금 옥순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건 아닌가. 선계산 후마음 상태로 옥순에게 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옥순에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요?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첫인상 때 영표였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옥순을 좀 동병상련, 좀 묶어서 지역도 갖고 지금 영표였던 것도 갖고 이러면서 묶어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정숙은 영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수 씨를 위해서 꽃길을 옥순을 향해서 내주기 위해서죠. 영수가 혹시라도 나의 부산 항에서의 번역이라는 말을 오해했을 수 있으니 영수에게서 이렇게 도로를 다시 저쪽으로 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겠지. 옥수님 정말 멋진 사람이고 진취적이고 배울 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솔직히 두 분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에게도 정확히 저 워딩은 아니었을 거고, 옥순을 먼저 얘기했고 영자가 나중에 나오거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옥순은 왜요? 마음에 있었는데 선택 안 했어요? 옥순이 영호를 거절했던 건 내가 1순위가 아니라면 상관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영수가 나 1순위야? 그러면 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서 정숙 씨가 요때다. 지금이라면 도로를 다시 날 수 있어. 아까 저를 선택하고 왔는데 표정이 진짜 어두웠어요. 옥수님, 영수님은 나를 선택하긴 했는데 표정 진짜 어두웠어요. 아마 원래 1순위가 옥수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옥수님 자존심 어때요? 상하지 않죠? 옥수님이 좀 자존심이 세잖아. 근데 지금 짜장면 먹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나를 1순위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하나를 주면 100을 주겠다고? 어디서 들은 말 같지? 하나를 주면 100을 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 원래 자존심 세고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훅 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옥수님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버리고 있죠. 1순위가 너였는데 그냥 순서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표정이 진짜 어두웠어요. 나랑 데이트하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옥수님 신경 쓰고 있었다니까. 근데 옥수님이 지금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지금 마음이 약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데 표정 어두웠다? 솔직히 거기서 그게 플러스가 돼서는 안 돼. 그 상황에서 충실하고 지금 그때 데이트를 한 정숙이 입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실은 영수가 그런 데이트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저 커피 사오는 것도 안 했고 그리고 정작 챙겨준 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말로만 했어. 근데도 지금 옥수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 영수의 저렇게 말로만 하는 걱정됐어요. 그리고 네가 거의 1순위였어. 이런 말을 다 홀랑 믿어버리는 거지. 물론 사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숙과 1대1 대화에서도 언급한 그냥 단지 순서에 따른 선택이었다. 아까 정숙한테도 이 말을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시야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실은. 옥수님은 지금 분명히 단서가 있었죠. 그런 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어쩌면 옥수 입장에서는 영수가 분명히 좋은 면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지금 다행히 정숙 입장에서는 영호와 영수는 다른 사람에게도 발을 걸쳐놓은 상태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상철도 지금 확실히 정숙만 있다는 아니죠. 그래서 뭐 오히려 좋아라고 하고 있고 랜덤 데이트 다음 주에 있고, 그러면서 영수가 옥순에게 다음 주에 준비만 되면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결국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거기 집 좋아. 근데 너는 풀옵션이잖아. 우리는 지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마음을 얘기하더라도 결국 현실적 조건의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야. 내가 마음은 정숙에게 정숙 같은 여자 어디서 못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올인을 하겠다고 하긴 했거든. 근데 너랑은 준비가 되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네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때 정숙 씨가 굉장히 옵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여기가 대게 사주시는 분 있는 곳인가요? 커피도 사주신다는? 그래서 울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좀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정숙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 별거 아닌 걸로 눈물을 흘리는 거라면 차라리 좋겠는데. 1대3 데이트가 끝이 났습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